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여자입니다. 결혼은 4년 전에 했고요. 아이도 이제 2돌 지난 딸 하나 있어요. 5살 연상 남편과 결혼해서 지난 4년 동안 정말 돈에 치이며 살았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더군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 회사에서 6년 정도 다니고 있어요. 고객 담당 일을 하고 있고 월급은 매달 2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시작한 시기부터 줄곧 같이 해서 제 편의도 많이 봐주고 상당히 고마운 회사예요. 남편은 인테리어 소품 3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작은 가게는 아니지만 버는 돈이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하는 다른 부부들에 비해서 여유롭진 않은 편이고 항상 절약하며 살아왔어요. 최근에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이 저보다 적어요. 없을 때도 있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우리만 힘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들 힘들다고 하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제가 남편 가게 일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보면 남편이 자꾸 주눅드는 것 같아서 가게 일에 대해서는 자주 물어보진 않았어요. 상황이 좋아지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넘겨버렸죠.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구할 때도 양가 도움 없이 오로지 저희 힘으로 구했습니다. 작지만 저희 노력으로 보금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그렇게 아이도 낳았고 아이가 더 크기 전에 큰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남동생이 하나 있고 저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시아버님은 은퇴 후 집에 계시고요. 시어머님은 일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서방님도 결혼해서 사업한다고 들었고요. 다행히 아버님이 공무원 연금을 받으셔서 그걸로 시댁이 버티고 살아요. 저희 친정아빠는 개인 택시를 하시고 어머님은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저희 아이 봐주신다고 하시며 최근에 그만두셨습니다. 친정엄마와 제 여동생이 번갈아가며 아이를 봐줍니다. 그래야 제가 직장을 다닐 수 있어서요. 매달 친정엄마께 30만원, 여동생에게 30만원을 줍니다.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 긁어서 줄 수 있는 금액이 저 정도인걸요. 그런데도 시어머님은 제 월급에서 매달 60만원씩 친정 가족들에게 주는 걸 늘 싫어하셨습니다. 남편 월급도 아니고 제 월급에서 드리고 있어도 그러셨어요. 항상 저보고는 시댁에 뭐 한번 들고 온 적이 없다며 은근 말씀하셨어요. 60만원이 적은 돈이냐고 하시고요. 그래도 저희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두 달에 한 번씩 시아버님께 용돈을 드립니다. 최대한 잘 챙겨드려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둘 다 집안에서 장남 장녀라서 집안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신경을 쓴다는 건 결국 돈이 들어간다는 건데 그게 참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 늘 안타깝고 죄송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느낀 게 왜 항상 용돈을 드리면서 죄송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기분 좋게 드리고 웃을 수 있을까 고민한 적도 많아요. 근데 최근에 남편 세금 관련한 서류를 보고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눈앞이 컴컴해지는 것 같았네요. 서류 안에 이름이 내 남편이 맞나 수없이 확인했고 지난 결혼 생활이 사기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가게가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딱 1명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서류상에는 직원이 2명이고 제가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님이셨어요. 월급도 매달 150만원씩 받아가셨고 더 기가 찬 건 명절 전에는 직원 상여금 명목으로 몇십만원씩 돈을 더 보내더라고요. 장사도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어머님에게 드릴 월급 이상은 벌었나 보더군요. 출근도 하지 않고 받아가는 것도 너무 이상한데 그럼 드린 돈을 돌려주셔야 하는데 그러시지도 않고 그동안 친정에 매달 60만원 준다고 그렇게 눈치를 받고 살았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어처구니가 없어서 시어머님은 그동안 저에게 무슨 염치로 용돈 갖고 그렇게 구박하셨는지 너무 기가 차고 화가 났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고 남편도 돈을 벌어서 그냥 각자 번 돈을 생활비 통장에 넣어서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부부 사이에서 저렇게 딴 주머니를 차고 그것도 뻔뻔하게 제 앞에선 경기가 안 좋다고 하고 지금 저 서류만 보면 가게 상황이 그리 나쁜 것도 아니던데요. 단지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순간 혈압이 너무 올라서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일단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넘어가자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오늘도 장사가 잘 안 된다고 나라가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하면서 들어오더니 바로 주방으로 가서 집에 먹을 거 없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바로 쏴붙였습니다. 그냥 다음부터는 시댁에 가서 당신 직원한테 밥을 해달라고 하라고, 그것도 못 얻어먹냐고 했더니 퇴근해서 온 사람한테 무슨 소리냐고, 생전 안 하던 바가지를 왜 긁냐고 하는 겁니다. 전 아무 말도 없이 남편에게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설명해보라고 했어요. 왜 당신 가게 직원으로 어머님이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적힌 월급 150만 원은 대체 어디로 갔는지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서류 뭉치만 보고 있다가 그러더군요. 그럼 어쩌냐, 내가 장남이잖아 하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당신에겐 장남이 전부냐고, 한 집안의 남편 그리고 하나의 아빠인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냐고 했어요. 뻔히 우리 살기 힘든 거 아는 사람이 그것도 아내 몰래 뒷구멍으로 지금까지 몰래 주고 있었냐고 했습니다. 당장 그만두고 줬던 돈 다 받아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당장에 끊으면 생활을 아예 못하신다네요. 시댁에 수입이 없다면서 그날 처음으로 시댁에 빚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들어오는 연금은 이자 갚는데 다 나간다고 했습니다. 서방님 사업자금으로 대출 받아서 절여되었다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바람에 힘들어졌다고, 저보고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않겠냐며 단칼에 끊을 수가 없다고 이해해달래요. 이해는 무슨, 저는 죽어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건 서방님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지 왜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하냐고 이야기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지금까지는 알겠고 앞으로는 드리지 말자고 했더니 저보고 왜 그렇게 냉정하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가족끼리 도움을 살아야지 않겠냐고 하는데 제가 냉정한 건가요? 못돼 먹은 건가요? 저는 암만 생각해봐도 그렇게 못하겠거든요. 결혼 전부터 결혼 후 지금까지 돈이 부족해서 시댁에서 눈치 보고 그랬던 것들이 막 떠오르고, 나 몰래 남편이 그랬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걸 시어머님도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것도 분해서 그날 새벽까지 남편하고 한바탕 하다가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하겠다고 하고 그날 아침 일찍 시어머님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님은 받자마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하냐고 화를 내셨고요. 전 그냥 무시하고 곧바로 본론부터 말했어요. 그동안 매달 남편에게 월급 비슷하게 받으셨던 거 지금부터는 못 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더군요. 어머님은 한참 동안 아무 소리 없이 계시더니 갑자기 전화기 너머로 고래고래 소리치시는데 어디 시건방지게 돈을 준다 안 준다, 내 아들 돈으로 꼴값을 떠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 남편 돈을 부인이 간섭하겠다는 게 무슨 꼴값이냐고 그 돈 못 드린다고 했죠. 그러자 갑자기 전화가 끊기면서 곧바로 제 남편 전화벨이 울리더니 남편이 제 눈치를 쓱 보며 봤는데 옆에서 들어보니 어머님이 우시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제 앞에서 어머님을 달래고 있고 애잔한 모자 모습을 보니 저도 맥이 빠지더군요. 그동안 내가 남의 집에 와서 살았구나 싶었네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와 있는데 남편이 어디 들렸다 오는 건지 늦게 들어왔어요. 저를 힐끔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씻으러 가길래 어디 한번 지켜봤습니다. 끝까지 말 한마디 없길래 제가 참다 못해 어머니 월급은 어찌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저보고 대뜸 아침에 다 끝난 이야기 아니냐고 자기는 계속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굳이 우리가 같이 살 필요가 있냐고, 당신은 시댁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것만 관심 있고 나랑 우리 딸은 어찌 지내든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으니 당신 가족들한테 돌아가라고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한참 동안 노려보더니 밖으로 나가버렸고 저는 아이 방에서 혼자 울면서 간신히 참고 있는데 새벽에 어머님께 전화가 오더군요. 딱히 제가 피할 이유도 없어서 받아봤습니다. 어머님은 저보고 누굴 바보로 하냐고 하시더니
요즘 시어미들도 알 건 다 안다고 이혼 사유에 들어가지도 못할 소리라면서 법원을 가든 마음대로 하라며 비웃으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웃었어요. 법원 말고 국세청부터 가서 지금 상황이 정상인지 아닌지 이야기해보고 거기서 이혼 사유 정확하게 만들고 나서 변호사를 만나든 법원을 가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써보지도 못할 돈 우리 아이도 그리고 나도 거지처럼 사는데 그냥 그거 국가에 내버리자고 차라리 그게 속이라도 편하다고 질러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저에게 또 소리치시더군요. 저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돈이 없으면 일하시라고 했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들도 지금까지 택시 운전에 음식점에 나가시면서 열심히 사시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 못하니까 절대로 못 드린다고 했어요. 결국 그날도 밤을 꼴딱 새고 다음날 아침에 더는 같이 못 살 것 같아서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가서 지내려고 했습니다. 아이 짐이랑 제 짐을 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을 열고 시부모님들이 들어오시더니 저보고 그게 뭐가 문제냐고 집안 장남이 벌어서 부모에게 주는 게 뭐가 문제냐고 저보고 아는 척 그만하라고 하시더군요. 일도 안 하고 월급 받는 건데 왜 문제가 아니냐고 누구 말이 맞는지 나중에 보자고 저도 한마디 하고 그렇게 아이와 함께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마음 정리도 그때 다 해버린 것 같았네요. 근데 참 웃긴 게 남편 태도가 확 바뀌더군요. 정말 나랑 아이를 잡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게 걸리는 건지는 본인만 알겠지만 그 모습도 참 보기 거슬렸네요. 저보고 경제권을 넘겨준다 통장을 다 주겠다 하는데 이미 밑바닥까지 다 보고 난 상황이라 그런 말들도 믿음이 가지 않더군요. 그렇게 결국 갈라섰습니다. 전세금은 원래 반반 넣었는데 제가 다 받기로 했고 같이 타던 자동차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머님 때문에 시끄러웠지만 국세청 이야기만 꺼내면 조용해지더군요. 그동안 저 혼자 벌어서 다 메꾸며 살았으니 위자료로 넉넉하게 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보고 냉정하다 피도 눈물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 소리가 맴돌면 속에서 화가 끓어오르네요. 착한 며느리로 잘 지내려고 했었는데 이럴 거면 초반부터 더 냉정하게 대할 걸 싶기도 하고 그래도 갈라선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 귀찮은 일들도 사라지고 편하네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돈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상식 밖의 일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거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